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명이 나오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술집을 다녀온 의료진들이 확진되면서 병원 일부 병동을 격리하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음식점과 술집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종합병원의 병동문이 잠겨 있고 출입문에는 임시 폐쇄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 등 4명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2주 동안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현재 병동에는 환자 10명과 요양보호사 8명이 머무르고 있으며 다른 환자들은 퇴원 후 자가격리 중입니다. 확진된 병원 관계자 가운데 3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는데 아직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걸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확진자들이 지난 14일 광주 남구의 한 호프집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호프집에서만 손님 9명, 직원 1명이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광주 북구의 호프집과 광산구의 식당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 광주시는 음식점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로 음식점을 방문했던 사람이 가족 지인에게 또는 그 종사자들이 또 접촉자에게 이런 식으로 전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동안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호프집과 관련한 감염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심층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역량 집중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간부 회의를 대신한 당부 사항에서 최근 광주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제4차 대유행의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방역 수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은 강력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전 공직자들이 방역 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하고 특별 방역 기간 동안 각종 모임 등 사적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지역민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담양 당직자들과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어제 새해 첫 도정 교육행정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산업 관련 폐기물 처리 문제와 경제 낙후 대책 등을 따졌는데 현장 실태를 근거로 한 눈에 띄는 질문도 있었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김광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질문은 전국 제1의 수산도인 전남의 수산 폐기물 문제였습니다. 연간 9천 톤이 넘는 그물이 사용되지만 수거되는 것은 2,500여 톤에 불과하고 대부분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도 관리 감독도 허술한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관할권 밖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전남의 바다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같은 업무 반복하는 게 아니고 정말 현장에 나가서 어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역시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폐오일도 면세유 외에 실태 파악조차 안 된 일반 기름이 절반이나 된다는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실제로는 수거한 비중이 전체 오일 판매량에서 보면은 약 2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남의 지역 내 총생산은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 1인당 개인소득은 최하위인데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지역 내 총생산마저도 증가율을 계산했을 때는 최하위권으로 처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듭니다. 에너지 신산업이랄지 또 해상풍력산업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총생산의 규모를 키워갈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들을 적극 육성한다 하면은 꼭 비관적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올해 첫 도정 질문에선 이 밖에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들도 거론됐습니다.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지만 지역구 민원성 질문이 다소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울리지 않게 의장 비서실 문제를 부지사에게 질문하거나 외부 공직을 놓고 맞섰던 의원을 공격하고
개회 시간 지키기도 자리 지키기도 무시하는 고개를 갸웃거릴 행태들도 많았습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네, 지난 2001년 발의된 이후 수차례 좌절됐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법안 통과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해서 다음 달 임시국회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자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건 지난 22일. 상대적으로 후순위 안건으로 상정된 데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지만 회의 종료 직전 일부 문구 수정 뒤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제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다음 달 임시국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이후 20여 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특별법 제정이 한 발 나가게 됐지만 여순사건 유족들의 초조함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진상규명 등 해야 할 일에 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고 지금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유족 어르신들이 진실규명을 하고 국가가 사과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만족할 일입니다.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론이 크고 행안위 소위 심사에서 세부적인 내용도 꼼꼼하게 살폈던 만큼 여순사건 특별법 5월 제정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정했던 내용들한 조문 정리에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 국회에서는 통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유족회 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홍보단은 어제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5.18 희생자의 형제와 자매 등도 5.18 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5.18 희생자의 자녀나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도 공법단체 회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5.18 유족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희생자의 형제와 자매는 70여 명에 이릅니다. 광주 광산구와 SK텔레콤이 인공지능, 즉 AI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와 백신 접종 일정 사전 안내, 이상 반응 관찰에 AI가 활용되고 광산구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 행정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2021년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독서 문화 운동을 펼칩니다. 광주시 동구는 또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체 위기와 전 지구적 문제를 다룬 도서들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부문으로 구분해 총 10권의 책을 선정했습니다. 장흥군이 가공 후 버려지는 어류 부산물과 장흥 표고버섯을 활용한 10,000톤 규모의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장흥군은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그동안 수입업은에 100% 의존하던 부산물 배합 가공사료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어 국내 내수면 양식산업의 육성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성군이 자치단체 최초로 미디어 파사드 기법을 적용한 군청사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성군이 올해 초 설치를 마친 청사 정문은 매끄러운 곡선과 황제색으로 불리는 금빛을 지녔고 황룡의 머리 모양을 형상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주요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 부회장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선고받은 형을 채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지역의 300여 개 삼성전자 협력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 경제계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 사면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 역시 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규범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이 4년 연속으로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분석한 결과 광주은행은 이미지와 선호도, 이용 가능성 등 로열티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으로 지방은행 부문 1위를 선정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탄탄한 영업력과 기업의 지역 사회 책임에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보도한 전남 에너지 신산업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이 감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구 사업비 집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태양광과 실증 시설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재 발주와 도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회계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관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업무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특구사업체에 재취업한 허용호 전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광주시가 신생 여자 프로배구단 연고지 유치를 신청한 페퍼저축은행 대표 등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는 국제규격의 배구장으로 가변형 관람석 등을 갖춘 염주 종합체육관 등을 둘러보고 프로배구 경기장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일 한국배구협회로부터 신생 여자배구단 창단 승인을 받았고 광주시는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페퍼저축은행의 연고지 유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광주 5개 구청이 점심시간 민원 업무 휴무제를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본부는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점심시간 휴무제에 들어가기로 구청장들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에는 구청 민원실과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다만 광주시 본청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점심시간에도 민원 업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어제보다는 하늘이 다소 맑아지겠지만 대신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그제와 어제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이 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KF80 이상의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대체로 많겠고요. 내일은 밤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대부분 기온이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내륙은 25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여수의 아침 기온 14도, 고흥 11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영암과 강진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내일 오전까지 전해상에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 지역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새벽에 비가 그치고 주말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